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 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누구나인 동시에 누군가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영롱 작가의 웹툰 남남을 읽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녹음 일자인 22년 9월 24일 기준 각종 서점에서 책 형태로 구매하거나 카카오 웹툰에서 대여 및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 듣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박혜솔이고요. 일러스트와 만화를 독립 출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화 작업을 하는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체, 설치, 영상 미술하는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작업을 하는 황현진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때로는 남의 얘긴 듯, 때로는 내 이야기인 듯. 새롭다가도 공감되는 일상을 그려내시는 작가님 정영롱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정영롱입니다. 아라집니다와 남남을 연재했고요. 최근에는 출판 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로 소개하려다가 점점 작업폭이 넓어져가지고 만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정말 반갑네요. 영롱 작가님은 평소에 팟캐스트를 즐겨 들으시나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는데요. 몇 년 전에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걸 들으셨는지? 그때 이수정 이다혜님의 그 범죄 프로파일링 팟빵 그거 듣고 지금은 없어진. 네. 사라졌. 약간 그런 좀 그때 당시에는 연쇄살인마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포 콘텐츠나. 그럼 혹시 여기 듣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몇 화 제가 듣고 왔는데 당시에도 듣고 어제도 이제 속성 네, 당시에 봤던 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웹툰 작가다 보니까 이제 이대멈이랑 소라이나 언급해 주셨을 때 그때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는 만화들이죠.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혹시 최근에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최근에는 문학동네에서 이제 김혜인 편집자님이 기획하시고 소설가 박설현 작가님이 이제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만화랑 소설을 같이 내용을 짜서 함께 이제 제가 파트를 나눠가지고 제가 만화 파트, 뭐 설현 작가님이 소설 파트에서 그런 한 권의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마감을 마치고 2022년 안으로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이 만화 소설 프로젝트는 울릉도 레지던시 가서 작업하신 건가요? 그때부터 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꽤 기간이 오래된 것 같죠. 거의 반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남남이랑도 겹치는 기간이었나요? 아니요. 남남이 영재 종료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남남이랑 겹쳤던 거는 이제 여명기가 조금 겹쳤는데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시작하겠다 해서 울릉도에서 이제 이 작업 위주로 했고요. 그러면 작가님의 반려견 허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살이 계속 찌고 있어서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이겠네요. 몇 킬로쯤 되나요? 지금 폼의 평균이 한 2에서 5kg인데 저희 강아지가 거의 7kg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면 1kg를 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1kg지 사람으로 치면 10kg 정도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아니 작가님 트위터 네. 보면 늠름한 강아지라고 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진짜 늠름하네요. 몸무게부터 늠름하네요. 이거 어떻게 너 살 빼야 돼를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맞아요. 너 너무 살 빼야 돼. 안타깝다. 가끔 이렇게 좀 단식을 시키면은 왜 나를 밥을 안 주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음. 이제 아빠가 막 마음 아파서
애가 배가 등가죽에 있는데 근데 다 잡혀 이렇게. 등가죽이 너무 푸짐하고 그러면 남남완결 후에 이제 여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울릉도 레지던시를 네. 다녀오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만족했고요. 일단 독립된 작업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점 하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제일 최고의 장점이 이제 제 자리에서 바로 바닷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 점이 딴 거를 다 제치고 제일 좋았고요. 사람들도 좋았고. 오션뷰 작업실. 네. 꿈의 작업실. 되게 레지던시를 잘 이용하시네요. 제주도도 갔다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좀 기간제라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딱 생활을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게 레지던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여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주간이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네. 거기서 창작 결과물을 내는 형태의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형태의 지원 사업은 웹툰이나 만화 작가보다는 미술인들에게 더 익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인 네트워크 루도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처음으로 막 레지던시 뭐 이런 공모가 올랐습니다. 이런 글 올라올 때 레지던시가 뭐야? 이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레지던시를 이제 웹툰 작가인 영롱님께서 참여하시는 게 작가님 작업에서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진짜 말씀하셨듯이 거의 미술 하시는 분들이랑 영상 매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예 다른 분들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장르마다 해석하는 게 많이 달라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좀 재밌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힘든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술 쪽 위주다 보니까 행사도 약간 그런 것 위주로 잡히고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 교육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다 어떻게 저한테 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하다 보니까 좀 그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뽑히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작업을 영역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꾸 저는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아서 저도 레지던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 되게 피곤한 구석이 그쵸, 있잖아요. 조금 좀 네. 해야 되고. 네, 꼭 해야 되는 지점이었으니까 맞아.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하면은 뭐를 요청하셨어요? 작가님한테는? 저한테는 약간 만화 워크숍 같은 거를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만화를 가르치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만화책 한 권 만들기. 근데 시키면 다 해요. 너무 애들이 천재 같아요. 보기 잘하는 거. 애들 신기하다. 인소를 잘하셨나 보네요. 근데 애들이랑 잘 놀아가지고 인소를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네. 그 워크숍 저도 듣고 싶어요. 진짜요. 울릉도에 오시면 이야. 재밌겠다.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 추천합니다. 레지던시. 그 약간 집에서 살면 더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도망 그럴 치고 것 싶을 같아요. 때. 제가 독립하고 나서 그 욕구가 싹 사라졌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독립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독립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돈을 모아서 한 방에 나가려고 지금 돈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일단 강아지 때문에 못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긴. 같이 봐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은 한 명이 이렇게 외출했을 때 좀 편하잖아요. 네. 그 남남을 연재하시면서 카페에서 콘티 작업하시는 얘기를 종종 SNS에 올려주셨잖아요. 네. 혹시 카페에서 작업하셨을 때 생겼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제가 카페를 가는 이유 자체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 공간이 집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좀 분리시키고 싶을 때 딱 일을 하고 출퇴근 개념으로 좀 가게 되는 건데 일단 매일 가는 카페에 가다 보니까 다 안면이 쳤어요. 손님들이랑. 그래서 서로 가면은 서로 안녕하세요. 뭐 수고하세요. 얘기하고
어쩔 때는 진짜 서로 마음이 막 열린 날에는 음. 테이블이 한 4-5개가 있는데 각자 테이블에서 서로한테 말을 걸어요. 우와, 한 너무 5테이블이 같이 음. 얘기를 막 해요. 음. 근데 이제 카페 사장님의 꿈이 그거였대요. 심야 식당처럼 아. 손님들이 같이 얘기하는 꿈을 이뤄줬다. 꿈을 이루셨네요. 네. 이랬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재밌고 이제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 장면이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이제 SNS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올렸는데 누가 상호명을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가져오셔서 뭐 사인 받아가셨는데 그걸 보고서 아 이제 올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상호명이 나오게 찍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고 재밌는 경험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맞아요. 네. 훈훈한 에피소드이지만 네. 자칫하면 아찔한. 그쵸, 그쵸. 그쵸. 많이. 맞아. 네. 그렇게 웹툰 연재하실 때 당시에는 밤을 새는 날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막 언제는 마감해야 되는데 잠깐 자고 일어나야 된다고 누가 네. 전화로 깨워주면 안 되냐고 SNS에 글을 올리셨단 말이죠. 그때 제가 막 친한 사이도 아닌데 제가 모닝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걸어드렸었는데 네. 기억하시나요? 그때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해주려나 했는데 해주셔가지고 무슨 얘기 나눴어요 아침에? 일어나셨나요? 그냥 일어나셨어요. 영롱님 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 진짜 모닝콜 딱 알람용이에요. 알람용. 약간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세요. 약간 이럴 줄 알았어요. 좀 더 아니, 질질 아. 끌고 좀만 더요. 좀만 더 잘래요. 이러고. 그 모닝콜 시간이 몇 시였어요? 그때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새벽 맞아, 7시 맞아. 막 이랬던 그래서 좀 깨워달라 하기가 민망한 시간이었는데 깨 계셨던 것 같아요. 깨어 계셨나요? 그때 약간 억지로 안 자고 버티고 아. 있다가 이야. 귀여워. 대박 몰랐어요. 의리. 네, 은희. 아니 그렇게 멋있다. 막 밤새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건강 관리가 되게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혹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따로 하시는 운동이라든지 관리가 있나요? 강아지 데리고 이제 산책 하루에 한 번 꼭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일주일에 지금 바빠서 한 번밖에 못 가는데 남남 면제할 때도 이제 필라테스를 2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존 운동 개념으로 뭔가 근육을 증진시킨다기보다는 앉아 있게끔 몸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웹툰 작가들이 노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되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좀 작가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들 저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저는 이제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랑 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민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럼 연재하실 때는 밤샘 엄청 많이 거의 하시는 건가요? 그게 대부분 약간 작가님들이? 저는 이렇게 마감 전날이랑 전전날쯤에 밤샘 하는데 아예 꼴딱 새는 거는 마감 전날에 좀 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좀 밤 샌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좀 낮밤이 바뀐 경우 그게 많은 것 같고 평균 수면 시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딴 거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일주일 안에 그거를 다 그니까요. 짜고 완성을 해요. 맞아요. 작가님은 어시분은 안 구하시는 거예요? 어십은 딱 한 분 계시는데 네. 이제 인물 밑색만 이제 깔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도 그러니까 첫 작품 때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컴퓨터 하나도 할 줄 모르시는데 컨트롤 Z만 배워서 컨트롤 Z는 되게 숙제를 빨리 하셔가지고 이제 그땐 직접 칠하는 방식이라 어머니 타블렛 하나 드리고 노트북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같이 새벽 2시까지 밤새고 막. 저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어머니가 어시로 채색을 도와주는 대신 오키나와 보내드린다고 한 거 인터뷰 봤거든요. 가셨나요? 갔어요. 오. 그때 갔어요. 몇 박 몇 일이었나요? 그때 3박 4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연재하던 작품으로 상금을 타가지고 1,000만 원인가 탔어요. 그리고 이제 이참에 내가 써야겠다 해갖고 가족들을 15명을 데리고 플렉스했네요. 플렉스를 해가지고 와. 제가 이제 비행기 값이랑 숙소 값만 대고 나머지는 가족들 공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되게 즐겁게 다녀온 기억이 있네요. 와, 야, 효자다. 15명이면 뭐 이모, 막 할머니 이렇게 다 같이 간 거예요. 우와. 이모가 2명이고 삼촌이 1명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족들 다 하니까 와. 최고. 처음이자 마지막. 진짜 전 가족이 해외여행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맞아요. 직계 가족 아니면. 맞아요. 와.
그때 오키나와 가시고 나서 그거 그리셨나요? 과자 만화? 아 맞아요. 과자 만화 그랬어요. 과자 만화 그리셨을 때 저는 그때 그 만화를 보고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거 무슨 초콜릿이었나? 무슨 아, 맞아요. 바였나? 그거 보고 보고 싶어요. 뭐예요? 맞아. 약간 제 흑역사 같은 건데 였어요? 더 궁금하다. 그때 약간 뭐 좀 언어적인 좀 그런 거에 네. 좀 무딘 상태였어서 과자 이름이 조금 여성 혐오적인 과자 이름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전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와 과자 이름이 이거네 대박이다 이런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봤는데 어머 내가 이런 걸 썼다고 이렇게 충격 먹고 이걸 언젠가 제가 그때 작업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서 웹 오픈을 해야지 하고 다시 꺼내봤는데 이거 세상에 꺼내면 안 되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봉인을 해줘야겠다 이러고 네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거는 지금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게 아마 절판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인터넷이나 뭐 어디에는 볼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제가 올리지 않는 이상.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저는 그 책 사서 봤었죠. 그럼 광주 가면 있는 거예요? 있죠. 보세요. 가야겠다.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 그 여러 작가님들이 모여서 그게 하나로 엮어진 책이어가지고 네. 되게 짧은데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로 저도 이제 무딘 때였어서 와 재밌는 사람이다. 서로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슬슬 작업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웹툰 남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남남이 처음에는 영롱 작가님의 대학 졸업 작품이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영롱 작가님이 졸업 전시를 하시던 때 거기 다른 지인분 정기작 전시가 돼가지고 그것도 볼 겸 해가지고 직접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흑백 만화책으로 전시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흑백 만화로 처음 접했던 작품이 장편 웹툰화가 되고 완결도 나고 드라마까지 결정됐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 저 직접 와서 보셨다는 것도 저도 신기하고 드라마까지 결정된 게 저도 진짜 신기한데 이게 원소스 멀티 유저의 끝판왕인 것 같아서 졸업 작품부터 뭐 만화까지 뭐 해가지고 계속 뭐가 나오고 있으니까 드라마 촬영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제 저번 주쯤에 이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야 실감이 나고 사실 뭐 네. 그러면 드라마 촬영 현장 같은 거 가보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한번 초대를 해주실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때 이제 그 배우분들이 이미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수영 배우님이랑 전혜진 배우님, 전혜진 배우님 막 이렇게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인증사진 찍고 해야죠. 재밌겠다. 저 요새 그래서 소녀시대 영상 보면서 자꾸 제가 이게 좋아하는 멤버가 여럿 있는데 막 유리, 소영 막 누구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수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내 주인공 이러면서 갑자기 리정이 막 샘솟아서 와. 잘 해주시길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원래 소녀시대 팬이셨나요? 그런 건 딱히 아니시고. 저는 그냥 아이돌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시네. 네. 혹시 소녀시대 팬이면 성덕인 거잖아요. 그쵸, 자기 진짜. 이제 드라마가 된 거의 주인공이. 연지님 지금 성덕이시잖아요. 맞아요. 작가님이 못 알아듣고 있어. 남남을 말할 때는 1화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남남은 이 회차를 거쳐야만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요. 이게 딸인 진이가 엄마 은미의 자위 장면을 맞닥뜨린다는 설정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다들 남남처럼 보호자가 엮인 민망한 에피소드가 하나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직접 그린 야한 만화를 엄마한테 들킨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다운받았던 성인 게임도 막 저는 자고 있었는데 컴퓨터 포맷하다가 뭐가 떴나 봐요. 목록이 떴나? 그랬는데 저 자고 있는데 엄마가 그 게임 제목 말하면서 소리야 뭐뭐가 대체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잘 확 깼는데 계속 자는 척 이게 뭐야? 이러고 엄마가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 이래가지고 그걸로 홀라당 들켜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자는 척을 그렇게 했더랬죠. 아무튼
저도 야한 만화책을 서랍에 넣어두면 모르겠지 했는데 바로 그냥 엄마한테 다 들켜가지고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다 알지 않을까요? 알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본인들도 어린 시절 약간 관심이 많았을 테고. 궁금한 게 무슨 만화였나요? 아, 나나라는 만화책이었는데 나나? 네. 나나? 나나? 일본 나나가 야해요? 나나가 안 야해? 나와요. 거기 동인지인가요? 섹스하는 장면이 아. 있어요. 네. 뭐야? 동인진가요? 뭐야? 2차 창작. 좀 유명한 만화. 그 오. 많이 나오는데 오. 그 책이 유독 그 책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원래 그냥 꺼내놓고 보는데 그냥 서랍 열어서 그냥 넣어놨는데 열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딱 보시더니 이건 아직 너가 읽을 때가 아닌데? 라고 말하셨던 민망해. 기억이. 네. 그 제가 아는 그 오사카 나나 고마츠 나나 나오는 그 맞아요. 나나 맞아요? 네, 그 맞아요. 파라다이스 키스 작가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야했나? 아 근데 좀 배드신 같은 것도 있기도 네, 해. 맞아요. 지금 보면 너무 순한데. 그때는. 아 저도 썰 있는데 저 초등학생 때 그냥 하교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때 소파가 되게 푹신푹신하고 사이에 틈이 많았어요. 엄마가 앉아서 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황급히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손바닥만한 포켓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다른 주방 일을 할 때 슬쩍 봤는데 포켓만한 체위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사람 좀 그림이 엄청 자세한 게 아니라 캐리커처처럼 슥슥슥 그리는 느낌인데 그게 저한테 너무 야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저도 그걸 보고 엄마도 저 몰래 그거를 보고 아니 고등학생 때 좀 야설을 샀는데 저는 그걸 제가 다 보고 너무 야해서 이걸 엄마한테 추천하라면 되게 쿨해 보이겠지 싶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친구들 모임 나간다 할 때 그럼 버스에서 이걸 읽으라고 그냥 툭 던져주고 버스에서요. 네, 그런 허세가 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읽으셨나요? 안 읽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읽으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약간 썰을 저한테 못 푸셨거나. 분명히 엄마, 그 네. 친구 모임 가서 우리 딸이 이런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그거를 저한테 이거 좋더라 할 수도 없잖아요. 고등학생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 엄마가 갖고 있던 그 되게 여러 권으로 된 명화집이 있었거든요. 유화 명화집. 근데 클래식 페인팅은 되게 누드도 많고 사실 그게 그 시절 포르노그래피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여동생이랑 문 잠그고 봤거든요. 방에서 엄마가 자꾸 뺏어가니까 귀엽다. 되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다시 반복해가면서 거기만 너덜너덜해져. 이게 사실 서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의 그림들이지 그걸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엄마가 막 문 두드려 너네 문 열어 자꾸 이러면 학교에 소문 낸다 막 이러고 뭐라고 소문낼 거야? 사실 부모님들은 다 아는데 그냥 괜히 말리고 싶나 봐요. 좀 맞아. 그래야만 할 것 같고. 혹시 영롱 작가님은 이런 가족과 엮인 민망한 일화 없나요? 저도 이제 중학생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야한 게 그리고 싶어진 거예요. 중학생 때. 그래서 이제 여자랑 남자가 섹스하는 걸 그려야겠다. 열심히 이렇게 막 그렸는데 남자 머리 스타일을 제가 그려본 적이 없어서 머리를 이제 터번으로 씌웠어요. 어려우니까 손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씌워서 이게 터번 씌웠으니까 색칠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색칠을 했어요. 이렇게 살짝 어둡게 색칠을 했는데 엄마한테 걸린 거죠. 아빠도 봤어요. 아빠가 이제 전 막 놀리는 거예요. 너 외국인 좋아했구나.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 분하고 막 너무 참나해서 엄마 아빠 나갔을 때 이제 막 울면서 라이터로 그걸 태웠거든요. 그림을. 약간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니 찢은 것도 아니고 구긴 것도 아니고 불 태웠다는 게 태워서 없애고 싶었어요. 사라져. 안전하게 세상에서 태우셨길. 그렇죠, 그렇죠. 진짜 웃기다. 근데 영롱 작가님은 네.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그림 자체는 계속 그린 건 한 중학생 때부터 그렸는데 만화 쪽, 뭐 일러 쪽 이쪽이 하고 싶다 이거는 거의 고등학교 때 좀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그림 하셨으면 뭔가 부모님이 영롱님이 어렸을 때 야한 거 그려도 뭔가 예술적으로 하나가 이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화과를 다녔었는데 처음에 대학교 다녀서 누드크로키 한 거를 집에 이제 갖고 갔어요. 과제라서 그냥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아빠가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직접 보고 그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럼 사람이 와서 옷을 벗어. 그런 게 진짜 있어. 이러고
아무 느낌이 안 들어. 오, 어. 되게 이상한가 봐요. 그게 저한테 당연한 건데. 누군가한테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좀 딴 얘기인데 저 대학생 때 이제 크로키, 누드 크로키 수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학부로 이제 소프트 학과랑 엮여 있었거든요. 게임 학부여가지고 이제 소프트 학과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학과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누드 크로키 야 청강 안 되냐 이런 말 엄청 했었단 말이에요. 되게 더러운 의미로. 네.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너무 싫다. 너무 싫었죠.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은미 씨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은미 씨는 되게 그 막 집에서 거실에서 한가운데서 자위를 한다든지 그런 파격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요리도 되게 못한다는 설정이었잖아요. 이제 10화 요리 운동 엄마에서는 개불을 턱 사더니 내장 제거도 안 하고 김치찌개에다 막 냅다 넣어버리고 매실 주스에다가 냅다 부으면서 주스니까 날아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근데 날아가는 건 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매실청 대신 매실 주스 넣은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했어요. 어차피 뭐 시큼하고 달달한 거 똑같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넣었는데 아니었던. 은미 씨처럼 경험이었습니다. 망했군요. 여기에 은미 씨가 있었네요. 근데 제 친구는 김치찌개 딸기즙 넣던데 설탕 없어서. 근데 그거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성공했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맛있다고 이거 꿀팁이라 먹어보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엔 그때 당시 너무 괴식 같은 거예요. 맞아. 네. 신기하네. 방법마다 다르겠죠. 신기하다. 음. 그 개불 에피소드에서 제 친구가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찰력이 진짜 엄청나신 분인 것 같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따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재밌으니까 보라고 네. 추천해줬더니. 저희 가족은 사실 요리를 다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친구네 아버지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요리를 정말 너무 못하는 은미 같은 그런 캐릭터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에 꽂히셔갖고 이제 무 요리만 하셨는데 무를 넣은 카레를 해야겠다 이러고 카레에다가 그냥 통무를 아예 썰어서 넣으시고 딴 거 하나도 없이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가족한테 먹였던 일화가 있어서. 근데 진짜 무의 카레는 김치찌개 개불급이네요. 카레가 되게 시원하겠어요. 너무 맛이 없었다고. 무가 이제 계속 문드러져서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흐물흐물. 그냥 카레 맛 무를 먹는데 우와. 너무 이상했다고 세상에. 하더라고요. 저 약간 친구 아버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 친구 아버지도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편은 아닌데 어느 날 밥이 떨어져서 밥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흑미밥을 지으셨대요. 근데 흑미밥은 그냥 쌀이랑 흑미를 섞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 흑미만 넣은 밥을 지으셔가지고 그거 보고 리얼 흥미. 친구가 집 가서 밥통이로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러면서 그거 밥을 누가 먹냐 이러면서 막 화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나치게 건강해져 버린 밥이 됐네. 근데 맛은 있었을 것 같아요. 맛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화가 났었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인간의 사소하면서 깊은 포인트를 잘 캐치해냈을 때 그 사람 보고 농담처럼 인류학자다 이러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딱 그 인류학자시고 남남은 인류학 만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좀 미워할 수 없거나 사랑스러운 캐릭터 말고도 병원 원장이나 진이 소개팅남처럼 얄밉고 뭔가 어딘가 애매하게 싫고 지독하게 싫은 사람까지 묘사까지도 되게 잘하시는데 특히 저는 친부인 진홍의 청소년 시절 집에 걸려있던 성경 구절이 써있는 나무 패를 보면서 저 작가님이 진짜 관찰 대박이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걸 봐주신 분이 있어서 저는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거 네. 너무 누가 봐도 너무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사실. 네. 그게 아마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네. 그거일 거예요. 네, 근데 그 구절이 네. 성경 구절이 있는 집에 가면은 모든 집이 거의 그 구절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네. 의미가 좋기도 하고 많이 와닿고. 무슨 의미예요? 그냥 뭐 집이 평안하다. 약간 이런 의미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집은 평안할 거다. 이거 맞아. 그냥 가훈처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기독교 집안 약간 제가 생각할 때 그 진홍의 집이 약간 뭔가 그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고 왠지 보수적이고. 장로를 할 것 같고 막 그런 장로가 거. 때려 근데
아 약간 진짜. 그런 거를 좀 설정을 넣고 싶어서 하나 이렇게 살짝 넣은 거였는데 음. 이렇게 캐치해 주시는 분도 있으면 저도 너무 재밌고. 근데 인류학 만화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가 재밌죠. 아마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인류학 만화라고. 진짜로. 뭐 들어본 게 뭐 인류학 만화도 있고 깔깔 만화도 있고. 깔깔 만화? 깔깔 모음집. 약간 깔깔 만화 듣고서 뭔가 모르겠는데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깔깔 만화라는 말도 네. 좀 작가님이 시트콤 보면서 좀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런 데 네.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깔깔 만화라는 말도 좀 듣기 좋지 않나요? 네, 저는 좋았어요. 들었을 때. 맞아. 저 진짜 웹툰 보면서 소리내서 웃은 건 처음이었어요. 네, 저도요. 그래서 버스에서 혼자 영광이네요. 키득키득거리면서 이게 약간 과하게 우당탕탕 웃긴 게 아니라 묘하게 약간 이 인물들이 얼굴 찍으니까 아씨 이럴 때 약간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 성경 구조 나무편은 진짜 진홍의 방에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진홍의 성격이 거기서도 약간 보이는 거야. 취향 없고, 그러니까 음. 주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 느낌으로 그냥 엄마 맞아. 갖다 놨으니까 냅두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특별히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끌려다니고 자기 줏대 없고. 줏대 없고. 저는 그래서 신기했던 게 줏대가 방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홍이 은미가 그렇게 떠나고 뭐 찾으러 가야지 하다가 40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어찌저찌 우연으로 찾은 것도 캐릭터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참 짜증나는 그쵸. 남자다. 맞아요. 네. 마주칠 일 없었으면 영영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지 이 생각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 모르고 살았겠죠. 맞아. 10화에서 은미 씨가 태극권 수업을 택견으로 잘못 보고 신청한다 설정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실제로 작가님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었잖아요. SNS에서 그렇게 트윗을 쓰셨던 게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태국권 수업인 줄 알고 신청했는데 태격 수업이었네? 뭐 어때? 이랬다가 아니네? 태국권 맞네? 막 이런 거 보고 와 재밌는 사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기억하셔서 좀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잘못 신청하신 건데 이제 운동을 하자 영롱아 이래서 제가 그럼 하자 했더니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택견을 배운대요. 내가 나 택견 싫은데 그랬더니 택견은 이렇게 활동적이고 재밌으니까 한 번만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알겠다. 근데 나는 만약에 갔는데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고 있고 막 단소 음악 소리가 나오면 난 도망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아져 클리시잖아요. 그래서 마음 딱 먹고 이제 엄마랑 엄마 친구분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차를 대고서 이렇게 그 수업이 3층이라 막 올라가는데 위에서 막 단소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설마 이러고 들어갔는데 비단 옷 입으신 분들이 와, 막 진짜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택견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혹시 엄마가 그때 들어가서 혹시 택견 수업 아닌가요? 그랬더니 태극권인데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택견 수업은 오늘 안 하나요? 그랬더니 택견 수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잘못 신청하신 것 같다고. 근데 그냥 합시다 이래갖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했나 거의? 4-5개월 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었어요. 비단원. 비단옷은 이제 1인 한 벌로 주나요? 주는 각자 개인이 구매하는 건데 네. 제가 좀 비단옷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다 아. 보니까 보고 싶다. 갖고 싶어서 생일 선물로 엄마가 그걸 사줬어요. 비단옷을 사줬는데 그때 무릎이 다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무릎 수술을 받고 한 번도 못 입었어요. 태극권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병원에서 안 좋대요 무릎이. 그럼 그 태극견 수업장에 들어갈 때 들은 단소 소리는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그거 이제 틀어주는 아. 건데 그냥 요가 한편에서 이렇게 제아의 구조가 이렇게 아니 제자들 이렇게 하고 있고 가면 뭐 칼 휘두르는 분도 있고 다 우와. 있는데 와, 진짜 단소는 신기하다. 없으세요. 신기하다. 재밌어요. 좀 웃길 것 같아요. 신기하면서. 처음엔 웃겼거든요. 네. 처음에는 막 와, 진짜 웃기다 막 이러면서 혼자 뒤에서 막 웃고 막 이랬는데 이게 되게 진지하시고 정신 수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다 되게 착하시고 왜 운동 가면 텃세가 있잖아요. 운동마다 텃세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정신수양적인 면이 있어서 토스에서 좀 없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거 막 가르쳐주고 우와, 되게 좋다. 겸손해요. 아 좋다. 몇씩 막 이래갖고 막 자격증도 따고 하시는데 저는 한참 멀었죠.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와. 좀 가면 힐링도 됐겠어요. 네. 저는 그때 저만 유일하게 20대였어가지고 다 챙겨주셔가지고 젊은 애 놓칠 수 없으니까. 좋다. 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뭔가 잊고 싶은 거를 모든 걸 보셨어. 뭔가 목격자야. 나는. SNS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필 그렇게 재밌는 것만 쏙쏙 봤네요, 제가. 이게 아까 작가님께서 비단 옷이 탐났다고 하셨는데 작품 속에서는 은미 씨가 사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 화려한 금색 비단 옷을 사서 입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님이 겪으셨던 일들이 작품에 촘촘히 엮여 있는 게 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모르고 봐도 재밌는데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느낌? 예를 들어서 전작 알아집니다 때에는 제주도 레지던시의 경험이 작품에 녹아 있다거나 그 후에는 작가님께서 일본 워홀을 생각하셨었잖아요. 그게 또 남남에서는 진이가 영국 워홀 준비한 걸로 녹여진 것 같고. 그 워홀은 이제 연재를 하다 보니까 몸이 묶여가지고 꿈을 못 꾸고 있지만 나이도 이제 지났고 근데 남남 연재하고 이제 나니까 이제는 진짜 제가 만약에 뭐 겪은 일이 뭐 100이다, 뭐 재밌는 게 120이다 이러면 이제 SNS에는 한 60, 70밖에 안 적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밑밥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재밌는 일이 있으면 종이나 어디 딴 메모지에다가 이제 적어줘요. 이거는 이제 SNS 올리면은 또 누가 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이게 SNS에 올려버리면 자꾸 이렇게 차용을 막 나도 맞아요. 모르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쓰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 재밌는 일이 생긴다 이러면 이건 나중에 써야겠다 이러고 이제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 회차는 두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정영롱 작가님의 더 많은 일과 남남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까지 쭉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박혜솔, 사운드 편집 황현진. 영상 편집 정원. 홍보의 최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